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우원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지우원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을 약속하며 저를 설득했어요. 사실 저는 재작년 중국 여행 이후 아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지만 지우원의 간청에 못 이겨 결국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여러 가지 기대와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얼마나 다를까? 사람들은 친절할까? 특히 저는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분리수거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그 복잡함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도전이 곧 새로운 배움의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예상했던 대로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지우원의 안내 덕분에 숙소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지우원과 함께 서울의 유명한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디를 봐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아주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가 겪게 될 문화적인 차이점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숙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분리수거 통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디에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지우원이 설명해 주었지만 여전히 헷갈렸습니다.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해? 이건 종이인가 플라스틱인가? 저는 지우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일일이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식당에 가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나온 메인 요리들은 모두 맛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젓가락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초반에 음식을 먹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지우원은 친절하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서툴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었습니다. 한국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빌딩들의 네온사인, 길거리 공연,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행 3일째 되던 날,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우원과 함께 시장을 구경하다가 저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식재료와 물건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생소한 향신료, 독특한 냄새의 음식들, 그리고 전통적인 의상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상인이 제게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저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손짓과 미소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차이점에서 오는 배움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효율적이고 질서 정연한 사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을 엄수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지우원과 함께 서울 근교의 한 전통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한옥을 구경하며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마지막 날, 저는 한국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우원과 함께한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전자제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었고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여행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도 다시 이곳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우원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고 그녀가 저에게 보여준 한국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저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고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준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 매너를 보고 감동을 받은 저는 직원에게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직원은 당분간 한국에 들어가서 지낼 거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에 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년에 호주에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을 먼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비용과 일주일간 여행하면서 소요될 비용들을 대충 계산하고 직원에게 한국의 물가를 확인해 보니 제가 가진 돈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어요.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았고 조금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보다 며칠 일찍 도착해 있었죠. 한국 여행을 결정하자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매일 행복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걱정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여행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도 같은 동양이고 비슷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모습은 정말 호감이 갔지만 막상 한국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한국에 도착을 해였어요. 지원이 마중을 나오기로 했지만 조금 늦을지도 모른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원을 기다리면서 공항 안에서 조금 머물기 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웅장하고 멋졌어요. 프랑스의 샤를드골 국제공항보다 더 좋아 보였죠. 그리고 놀라웠던 건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전혀 차별 같은 걸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프랑스의 공항에서는 유색 인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동양인 더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건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 아마도 한국에 오면 느낀 점이 꽤 많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입국 심사의 속도에 놀랐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프랑스에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공항에 출국, 입국 심사가 서너 시간씩 걸린다는 짜증 섞인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한국의 빠른 시스템을 경험하니 완전 신세계였죠. 좀 더 구경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과민성장 트러블이 있는 저는 음식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바로 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요. 허한 꼴을 보기 전에 화장실을 빨리 찾아 들어가야 한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화장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정말 넓고 쾌했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화장실의 소변 냄새는 어느 나라에 가도 나던데 한국은 진짜 안 나던데요. 화장실 바닥이 깨끗한 것도 문화 충격이었어요. 휴지, 조각이나 담배, 꽁초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손을 씻는 곳도 물 비누가 비치되어 있고 무료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손에 물기를 닦는 핸드하울도 있었고 물기를 말리는 기계도 있었어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나오면서 천천히 둘러보니 화장실 자체가 아주 반짝반짝했답니다. 관리인이 얼마나 자주 화장실을 청소 관리하길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지 한국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가본 호텔의 화장실보다 더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한국을 며칠 여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 웬만한 공공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건물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지하철역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진 않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목이 너무 말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찾았어요. 프랑스였다면 대충 어딘가에 버렸을 테지만 공항 내부가 너무 깨끗해서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플라스틱 통을 버리려고 보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 정도의 분리수거는 하기 때문에 한국도 나름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나라가 얼마나 쓰레기를 대하는 자세가 진지한지 알고 난 후 경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 해드릴게요. 잠시 후 지원에게서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원 이의 배려로 첫날은 숙소가 아닌 지원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하철을 타고 지원 이의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역을 처음 접해 본 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고 바닥에는 빛이 났어요. 지하였지만 매우 밝았고 벌레 나 뒤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기도 나쁘지 않았고 안전해 보였죠. 프랑스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저는 직원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난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정말 몰랐어. 내가 공항에서도 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너무 깨끗했었거든. 지하철 승강장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시설이 좋아서 놀라운 것보다 이런 관리 상태를 믿을 수가 없어. 청소하는 분들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솔직히 이런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은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거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 나도 한국에서만 살다가 프랑스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 한국이랑 너무 다른 게 많고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프랑스는 낭만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여자들은 프랑스를 동경하고 있거든. 멋진 애플탑과 분위기 있는 거리, 세련된 파리 주행이 활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이야. 하지만 내가 겪은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물은 멋이 있었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거리에 낮에도 조심해야 하는 소매치기, 그리고 낙후된 지하철역이나 공공시설,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니까. 한국이 어딜 가도 깨끗한 이유는 청소하는 분의 노고도 물론 있지만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기도 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고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지.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좋아. 구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으시거든.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저는 프랑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다른 유럽의 나라에 갔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한국의 청결하고 깨끗한 건물과 시설들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분명히 프랑스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인지 몰랐으니까. 지하철에 타셔도 사람이 많았지만 너무나 조용했어요. 중국이 여행 갔을 때 버스 안에서 떠돌던 중국인들. 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시원하고 깨끗한 지하철 내부, 무료 와이파이, 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 흔들림이 거의 없는 승차감, 수준 높은 시민인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원이의 집까지 가는 중에도 저는 서울의 길거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잘 정돈된 길거리와 담배 냄새는 없었고 곳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 등 도시 전체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원의 집은 아파트였는데 그 동네는 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은 곳이었어요. 저는 지원이 주택에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게 잘 사는 집의 딸처럼 보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돈이 많으면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 살아야 하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 주변으로 병원과 식당, 마트나 공원이 있다면서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가 사는 아파트는 프랑스의 아파트와는 많이 달랐어요. 외관부터가 세련됐고 아파트 주변은 정원이 가까워져 있었고 지상으로는 차가 다니지 않아서 안전했어요. 건물 안에는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었고 프랑스의 아파트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원이 집에 들어가자 지원이의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집 안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있었어요. 지원이의 어머니께서 직접 식사 준비를 하셔서 집안에는 온통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한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음식의 개수가 많은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다 먹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식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날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돼지고기 수육이었어요. 원래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돼지고기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양념이 묻어있는 것도 아닌데 감을 만나 고기였고 김치를 곁들여 먹는 음식이었는데 돼지고기와 김치의 궁합은 정말 좋았거든요. 한국의 김치가 원래 이런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먹었던 김치는 아삭아삭한 식감에 단맛이 많이 나는 김치였어요. 겉절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기에는 김치랑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한 접시에 두세 가지의 음식을 담아 먹는 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다가 나중에 프랑스에 돌아가면 적응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식 밥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음식의 색깔이 다양했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들이 많았고 기름진 음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어요. 과식을 했었지만 소화가 잘 됐고 과민성장 트러블이 있는 저는 어딜 가나 음식이 가장 문제가 돼서 걱정이 많은데 한식을 먹고 나서는 오히려 불편했던 속이 편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원이 어머니의 일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손님인데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지원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같이 가자고 했죠. 분리수거도 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플라스틱과 캔과 유리병 등을 주셨어요. 쓰레기를 들고 지원, 이와 같이 1층 분리수 과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프랑스처럼 재활용, 일반 쓰레기만 분리해서 버리는 줄 알았는데 분리수 과장은 그야말로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플라스틱도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 얇은 것과 두꺼운 것, 그리고 유리병도 맥주병, 소주병, 자 등 저보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하면 아마 버리는 데에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아파트에 동호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음식, 물,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고 쓰레기를 버린 다음 뚜껑을 닫으면 무게에 따라 금액이 청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기를 빼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죠.
프랑스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분리수거라고 해봐야 플라스틱과 유리, 병과 캔 등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모두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의 악취가 엄청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입하면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가 방출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을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한국처럼 국가적인 규모로 음식물 쓰레기에 처리시설을 지어서 동물의 사료, 비료 난방용 연료로 전환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방문을 한다고 들었어요. 기사로만 봤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 눈으로 쓰레기를 분리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에서 시설을 갖춘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을 일일 텐데, 모두가 동참하고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이는 늘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분리 수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쓰레기하면 분리수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얼마나 진심인지 다음날 맥도날드에 가보고 느꼈는데,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있는 패스트푸드점이잖아요. 한국의 맥도날드에 갔다가 진짜 기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곳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고객이 분리해서 버리도록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맥도날드를 가보았지만 한국처럼 깨끗한 맥도날드는 없었답니다.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진짜 지저분했던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여행이 저의 여행 인생 중 가장 깨끗하고 쾌적했던 여행이었다. 한국에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 가장 인상에 많이 남았던 분리 수거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한국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여대생 4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끊임